지난 12월 22일 드디어 2022 개정교육과정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거든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의의와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배움의 즐거움을 일깨우는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입니다. 그 주요 내용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미래 변화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역량 및 기초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하겠다. 자, 조금 설명해 주시면. 세부 내용으로 모든 교과학습과 평생 학습의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 환경 생태 교육 확대,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 및 정보 교육 확대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환기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제 미래 교육으로서의 터닝 포인트다, 결정적 시기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이 시기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냐, 이런 화두를 던진다라면 우리 대선 선생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기초 소양 그리고 디지털 역량을 좀 개정교육관에서 지금 짚은 것 같아요. 그렇죠. 소양과 역량. 저희가 흔히 말하는 미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우리가 역량이라고 표현하죠. 이건 역량은 지식, 기능, 능력, 태도의 총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좋고요. 자, 두 번째는요. 학생의 자기주도성,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입니다. 저희가 창의력과 인성, 개별 맞춤형 교육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학습자 주도성이 붙었거든요. 이 4가지 키워드 중에 우리 대선 선생님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로 자신의 배움을 키워가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존재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사회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지식이 미래에도 통할 것인가, 그런 물음표를 많이 던지거든요. 결국은 그렇다면 학습자는 계속 배움을 이제 거듭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부 내용은 뭐가 있나요? 학교급별 전환 시기에 필요한 학습과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 연계 교육 도입, 학생 맞춤형 과목 선택권 확대, 학습에 대한 성찰과 책임 강화입니다. 결국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로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 및 유연한 교육과정으로의 개선입니다. 학교의 자율적인 혁신, 그리고 유연한 교육과정. 요거는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논의되었던 학교 자체하고 어떻게 다를까? 그럼 어떤 점에서 같을까? 궁금하거든요.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학교 자율시간으로 지역 연계 교육 및 학교와 학생이 필요에 따른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 활성화입니다. 또한 학점 기반의 유용한 교육과정, 진로 선택 및 융합 선택 과목 재구조화를 통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고교 학점제라든지 어떤 자율성을 갖는 학교의 교육과정 구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될 것인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교육과정 속에 그 방향성은 살리겠다라는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깊이 있는 학습이에요. 학습에 깊이가 있고 없고가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깊이는 아마 원리라든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깊게 공부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탐구, 개념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화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탐구가 필요한데, 우리 학생들, 우리 학교 교육 현장들 수업을 들여다보면 지식을 전수해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성적인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은 결국 탐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성찰, 그리고 그 속에서 발전, 일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게 우리 어떤 배움 중심 수업의 의미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서 병행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대현 선생님 강조하시는 거.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학생 참여형 수업이 돼요. 그럼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학생 참여형 수업이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인데 이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게 있거든요. 기본 학습이나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선행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응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다르게 풀면 환류, 결국 과정 중심 평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에서 필연적으로 같이 와야 되는 거는 그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한 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평가,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고교학점제 내실화에 대한 방안,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IB, 이 부분, 모든 부분에서 평가가 강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피상적인 암기식 지식 전달식 수업이 아니라 근데 어떤 하나의 개념이나 이런 문제 상황을 깊이 파고들고 거기에서 개념도 탐구하고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학습의 전의를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도 참 인연이 있으신 분인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이 취임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바라는 인재상을 발표했어요. 그 인재상 뭡니까? 야, 제가 갑자기 또 질문을 하시니까 근데 그 AI 디지털 이런 쪽일 것 같은데 땡. 땡인가요? 그러면 좀 더 크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인재상이 뭐였습니까? 여기 또 갑자기 질문하시네. 창의성, 뭐 창의적인 미래 이런 인재 아닌가요? 창의융합 인재고, 인재죠. 그렇다면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이거 너무 갑자기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용성이라는 것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것 다소 이질적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나와버리니까 요것들을 다 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자기주도성을 갖춘 이제 미래 시민을 양성하자는 거죠.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인재상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들여다 보려고 그래요. 추진 배경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자 주도성, 창의력 등 역량을 체계화하고 지역 학교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디지털, 인공지능 기반의 교실 수업 개선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추진 배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령 인구의 감소 및 학습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해야겠다. 우리의 교육과정이 그동안의 어떤 바래왔던 인재상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자기주도적인 사람, 인재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뭡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깊이 있는 학습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문제 해결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아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지만 가장 또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문제 해결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저희가 아까 이제 역량의 정의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했어요. 그 역량이라는 게 기존의 HRD에서도 쓰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에 대해 범위 내에서도 쓰고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역량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역량은 지식, 기능, 태도의 종합이다. 총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간의 경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선 현장 수용성을 좀 제고를 했다. 가장 큰 눈여겨 보이는 변화는 연구진의 50% 이상을 현장 교원으로 했고 또 이런 정책 토론회, 연수, 공청회 등을 거쳐서 수용성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토론회와 핵심 교원에 대한 연수,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청회, 그리고 이제 저희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과 이제 학교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조금씩 수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예고안이 발표됐은 이후에서도 이제 논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되었던 행정예고안에서
변경된 부분들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크게 세 가지로. 근데 총론에서는 학교 자유 시간의 최대 확보 시간을 68시간이라는 용어를 좀 삭제했고요. 수업 시간 확보 근거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는 한국사의 전근대사 비중 확대 요구를 반영하여 전근대사 성취 기준을 추가 개발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 관련하여 보건의 경우 성 생식 건강의 권리를 성 건강 및 관리로 수정하고 기술 과정의 경우 의미가 불명확한 전성적 존재라는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의 이제 변화를 거쳐서 확정된 총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총론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22 개정교육과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비전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주도성, 한번 개념적 구성 요인들을 살펴볼게요. 뭐가 있습니까? 주도성, 책임감, 적극적 태도입니다. 그러면 창의와 혁신에서는요? 문제 해결, 융합적 사고, 도전입니다. 포용성과 시민성에서는요? 배려, 소통, 협력, 공감,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사회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키워줘서 키우고자 하는 인재상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뭐죠?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인 사람이죠. 자기주도적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 현장과 우리 사회가 협력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강조하였습니다. 총론의 주요 개정 방향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째로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기초 소양 및 자신의 학습과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 소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초 소양 뭐라고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포함해서 이런 전반적인 학습의 이제 기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 및 논리력, 절차적 문제 해결력 등을 함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과 특성에 맞게 디지털 소양을 반영하고 선택 과목을 신설했답니다. 저희가 디지털 문해력 그러면 정보교과에 한정돼서 생각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여기 우리 총론에 따르면 다양한 교과 속에서 어떻게 한다? 거기에서 이제 함양할 수 있도록 아마 내용을 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녹여낸다. 우리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죠. 녹여낸다. 왜냐하면 더 이상 디지털 소양 같은 경우는 특정 영역과 교과에 국한된 걸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절차적 문제 해결력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컴퓨터 기반 학습?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AI 교육에서 이제 강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절차적 사고가 필요하다. 근데 그 절차적 사고는 결국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교육과정 속에서 당연히 절차적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자, 둘째, 뭡니까? 학생들이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입니다. 그 공동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많아요. 기후, 생태, 환경.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교육이 공동체 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요. 이 공동체 다 함께 참여하는 노력,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지구 공동체라고도 하잖아요. 모든 거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어떤 세계시민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생태시민교육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 속에 공동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공동체성은 결국은 포용과도 연결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학교들, 우리 지역들 어떤 문제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학교의 이런 교육 격차, 그리고 학교 간의 격차도 있고 학생들 간의 격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기존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교육 환경들이.
그러니까 인천 교육청 관내에 이제 저희가 Y구에 특정 학교에 가면 다문화 학생들이 50%에 육박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국적들을 살펴보면 무려 20개국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도 있죠. 이른바 국제학교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들을 살펴봐도 예전에 우리가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초등학교급에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학생들이 진학을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사회로서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어려움들은 없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는 발전을 하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 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셋째는 무엇이죠? 예,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한다입니다. 우리 대선생님 교육지원청에 이제 계시잖아요. 네.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다라고 들었어요. 2022 개정교육과정 취지를 조금 더 알기 쉽게 한번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학교에 이런 자율시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시간, 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진로 학기제를 도입을 해서 이런 학교와 교사의 이런 교육과정 자율성도 함양하고 또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지역 연계 교육으로 지역의 특성도 살린 교육을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유학기를 축소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진로 학기라고 말씀하시나요? 진로 연계 교육, 뭐 진로 학기제 뭐 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자유학기제가 근데 너무나 취지는 좋은데 어떤 지향하는 바가 불명확하고 실상이 좀 다양한 부족하다. 경험을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떤 아이들의 결국은 진로 적성을 찾는 그 활동으로 좀 이렇게 수렴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자유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취지는 좋았으나 지역별 상황과 학생의 여건들이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학생들 간의 어떤 경험의 폭이 달라졌고, 일부 학생들은 사교육에 매진을 하거나 일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에 소외되는 측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어쩌면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을 배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진로 탐색이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런 기초학력에 대한 아쉬움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시기의 누적적 학습 결손도 중요하겠지만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 하면서 평가가 이제 교과학습에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이런 학습 수준이나 상황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스스로에 대한 어떤 평가 이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이렇게 안 이루어지니까 수포 학생,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인제 교육과에서 근무할 때 AI 학습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AI 학습 컨텐츠를 매칭을 해줬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근데 그때 학생들이 스스로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성실히 따라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지금 성취가 기초학력에 도달되지 못한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게 자유학기나 진로 연계 학기 같은 경우는 방임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고 학력을 키워가는 시기라면 학생들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진로 연계 학기, 진로 연계 교육을 이제 기본 교육이 충실한 상태에서 진로 탐색의 기회,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넷째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학생의 주도성을 기초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예,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이 경험해야 할 사고, 탐구, 문제 해결 등의 과정을 학습 내용으로 명료화하여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량의 적정화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다 나왔던 거예요. 학습량의 적정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배우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저희가 정보가 몇 년 단위로 2배가 된다고 해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이제는 여기 말씀하신 핵심 아이디어, 여러 가지 개념의 중심 생각,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응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교과서들을 보면 굉장히 의외로 슬림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초등학생들 교과서, 중학생들 교과서 한 번에 가방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꽉 차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아시죠? 교과서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건 쉬워요. 근데 빼는 건 어렵다는 거 아시죠? 왜냐면 그것과 관련된 전공, 교수님, 우리 학생, 선생님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학습 내용이 적정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그 지식을 교과서에 다 담아서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기초로 해서 핵심 아이디어, 핵심 개념, 핵심 지식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교사학습 평가의 개선과도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근데 학생 선택권을 강화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교 학점제가 벌써 도입되는 취지 자체가 모든 학생이 똑같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적성과 관심 영역에 따라 선택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고교 학점제 이제 워크숍에 다녀오신 거죠? 좀 고교 학점제에 대한 전문적인 우리 대형 선생님의 말씀 제가 좀 늦게 들어가서 뒷부분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은 학교별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는 저희가 2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